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따뜻한 안식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압박이 느껴지는 공간. 전통적인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가족들이 마주한 진짜 위기는 뭘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면요, 우리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가족 위기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위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들, 바로 경제적인 압박이랑 돌봄의 부담,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압박들이 어떻게 가족 간의 대화마저 끊어버리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가족 위기라는 말 정말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근데요, 막상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그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밖에서 힘들고 지칠 때, 집에 가고 싶다 생각하잖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위로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들의 가족은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안에서 또 다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위기라고 하면 보통 부부싸움이나 돈 문제 같은 한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하자면 집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집을 바치고 있는 땅 자체가 푹 꺼지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더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와, 61.6%!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주변의 10가구 중에 무려 6가구 이상이 돈 문제 때문에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겪어봤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운이 나쁜 몇몇 집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게 된 걸까요? 이제부터 가족을 뿌리째 흔드는 가장 큰 압력, 바로 돈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있었던 어떤 금융 충격이 가정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았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요, 한국 사회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충격파가 수많은 가정의 운명을 바꿔놨고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어요. 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평온하게 가던 실업률 곡선이 갑자기 거의 수직으로 치솟아 버립니다. 저 가파른 선 하나하나가 한 집안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가족의 계획과 꿈이 산산조각 났던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발딛고 있던 땅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IMF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더 무서운 점이죠. 위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이 빚을 내기 시작했고 그 돈은 전부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이 그래프처럼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은 결국 내 집 마련이라는 평범한 꿈을 하우스푸어라는 끔찍한 악몽으로 바꿔버렸죠. 분명히 내 집은 있는데 정작 쓸 돈은 한 푼도 없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바로 이때 시작된 겁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님이라도 없더라고요. 와,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게 그냥 돈이 없어서 힘든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 간의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 과정조차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 결국 관계까지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덮쳐온 경제적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가족 내부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무겁게 구성원들을 짓누르고 있는 또 다른 위기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돌봄의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 못한 자녀들을 챙겨야 하는 세대. 많이들 들어보셨죠? 바로 샌드위치 세대의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위아래로 꽉 끼어서 양쪽에서 짓눌리는 거예요. 이러니 돈도 시간도 심지어 감정까지 나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돌봄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복합적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냥 아이 키우는 문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더해지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기라도 하면요. 그땐 정말 대책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 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돌봄이나 집안일의 무게는 여전히 여성의 어깨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기울어져 있죠. 이런 생각과 현실의 불균형이 가족 안의 조용한 갈등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돈 문제에 돌봄 부담에 가족들이 점점 지쳐갈 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위기는 뭘까요? 바로 소통의 단절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면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거든요. 가족이 서로 대화를 멈추는 순간 모든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그래프가 정말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부부간의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오른쪽이에요. 그나마 하는 대화조차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대화의 양도 줄고 질도 떨어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요. 다른 이유는 정말 사소해 보일 정도예요. 저 압도적으로 높은 막대 그래프 보이시나요? 성격 차이, 외도 문제 다 제치고 부부들이 전문가를 찾아와서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가장 절박한 이유. 그게 바로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안 통해요라는 겁니다. 34.8%.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은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그냥 참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그냥 상처가 고마 터질 때까지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침묵 속에서 가족의 금은 소리 없이 하지만 더 깊고 넓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 가족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들여다봤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가족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해외로 한번 눈을 돌려봤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거기는 청년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교육, 주거, 각종 지원을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부모 세대는 자녀 부양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청년들은 훨씬 안정적으로 자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죠. 결국 가족이 짊어져야 할 짐을 사회가 함께 나눠드는 겁니다. 여러 연구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3개의 튼튼한 기둥을 세우자는 거예요. 첫째, 실업급여나 긴급 자금 지원 같은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도 가정이 통째로 무너지지 않게 막아줘야 합니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돌봄 시스템을 확 늘려서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돌봄의 무게를 사회가 나눠줘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더 활성화해서 공동육아가 아주 당연한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평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게요. 이 인터뷰 내용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위기라는 게 물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힘든 시간을 가족이 함께 이겨내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위기가 와도 웃으면서 넘기는 지혜. 어쩌면 이게 바로 가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장 작은 단위 하나하나가 깨지지 않고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은 지금 안녕하신가요?